안녕하세요. 2022년 7월 28일 일목균형표로 보는 코인 차트 분석 시간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31분입니다. 저희 채널은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코인들이 향후에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같이 공부해보는 채널입니다. 어저께 밤에 FOMC 회의가 끝나면서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에 3시 정도, 새벽 3시죠. 그때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서 나스닥은 거의 4% 이상 올라갔고요. 지금 코인도 거의 10% 가까이 오르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조금 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저께 올라간 거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봐왔던 코인들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어떻게 진행될 건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황을 봐야 되겠죠. 시황을 보면 지금 마켓 인덱스 0.42, 그 다음에 알트코인도 0.02 정도 상승 중에 있고요. 지금 보시면 마켓 인덱스가 어저께 7.84% 올라갔고 알트코인은 9.80 거의 10% 가까이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깼어요. 깨고 올라갔고 제가 제가 알트코인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요 저점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여기 3,300 포인트. 근데 여기 거의 3,400 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했고요. 마켓 인덱스도 제가 5,000 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하지만 거의 5,000까지 내려왔다가 반등해서 지금 전고점을 얘도 돌파했죠.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거의 전고점 상황에서 지금 있는데 이거를 좀 오늘 음봉으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전고점을 돌파해줘야 되는데 완벽하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전고점에서 또 여기서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그대로 돌파해줄지 이렇게 가다가 여기 전고점이죠. 전고점에서 조정받고 이렇게 돌파해주는 경우가 있고 전고점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그 말 때문에 시장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오늘 1시 56분에 나온 뉴스네요. 비트코인 왜 금리 인상에 환호했을까? 지금 비트코인이 75bp, 비트코인이 아니고 미국의 기준금리를 75bp 인상했잖아요. 0.75% 빅스텝으로 갔어요. 또 아니 자이언트 스텝이죠. 빅스텝이 아니고. 빅스텝은 0.5%고 0.75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어서 또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또 가는 바람에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2.5% 정도 되죠. 올라가서 한국의 기준금리를 지금 넘어섰어요. 오늘 이 기준금리 발표함으로써 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오늘 미국은 급등했는데 한국 주식시장은 한 1% 정도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날 대비 14.57% 상승했다. 14.57%는 아니고 아까 전에 제가 비트코인 잠깐 봤는데 한 11, 이더리움 한 11%, 그냥 비트코인은 한 6.3%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볼까요? 보시면 그 비트코인이 어저께 6.34% 상승해줬고요. 오늘도 물론 비트코인은 상승 중에 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어저께 11.18% 상승하고 지금 오늘도 약간의 강보합 정도에 있습니다.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인상을 발표하자마자 급등했다. 물론 이게 불완전한 그런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할 수도 있지만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했던 건 뭐냐면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시사함으로써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9월 달에 있는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아마 조절할 거라고 하는 말이 나오자마자 새벽 3시를 기점으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경제 관련된 지표들을 보고 조절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기 침체의 문제에 있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뭐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한국 시장은 이거에 그렇게 반영을 크게 못한 상태로 현재까지도 물론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크게 반영은 못한 상황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을 얘기하는 거고,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미국 주식시장과 연동되는 그런 모습이 훨씬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그 다음에 코인류들은 대부분 어저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차트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면 비트코인도 전고점 상황에 있는 거죠.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23,545달러 얘를 못 깨면 여전히 아직까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23,211달러까지 올라갔다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23,000달러 정도 있으니까 오늘 얘 방향성을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좋아지면 다른 코인들은 그냥 자동으로 좋아질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방향성이 결국 모든 코인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준선 위에 있고 흥스팬 캔들 위에 있고, 어저께 기준선을 간신히 어저께 기준선을 간신히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어저께 갑자기 새벽 3시죠. 아마 새벽 3시부터 올 겁니다. 요 봉이 새벽 3시에 장대 양봉으로 쏘면서 구름대를 돌파해 줬어요. 물론 비트코인은 살 자리는 여기였죠, 여기. 근데 여기 양봉이 아니었으니까 뭐 양봉쯤에서 샀다고 하면 어저께 밤 11시에 좀 살만한 자리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새벽 3시에 좋은 소식에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갔고, 여전히 지금 기준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있고요. 여기 5일선은 잠깐 무너졌다가 지금 다시 양봉으로, 5일선 아직 위에 있는 거죠. 아직 안 무너졌으니까. 비트코인은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고, 혹시라도 5일선 깨지면, 아니면 전환선 깨지면 그때는 수익 창출을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어저께 11% 가까이 올라가면서 전고점까지 왔어요. 얘도 비트코인도 전고점 구간에 와 있고, 전고점 구간에 거의 다 와 있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전고점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구름을 돌파해 줬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더리움은 구름을 돌파해 줬으니까 지금이 딱 매수하기 적정한 시기인 거죠. 구름을 돌파해 줬고, 그 다음에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도 위에 있고, 이 전고점을 좀 돌파해 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구름을 돌파해 준 것만으로도 얘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후퇴해서 오늘 만약에 구름을 무너뜨리는 뭐 음봉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손절할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면 지금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 날아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은 매수세가 훨씬 강한 상황이 65에 있고, 얘가 70을 완벽하게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RSI가 70 넘어갈 때 사셔도 괜찮습니다. 이더리움도 뭐 지금 사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구름대 위에 후행스팬 캔들 위에 기준선 위에 전환선 위에 5일선 위에 모든 게 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선들을 다 뛰어넘어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샀다고 하면 손절 라인은 이 선들 중에 어떤 한 개라도 무너뜨리면 판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5일선이 가장 먼저 깨져요. 5일선이. 그리고 얘는 지금 올라가면 여기 이 121선까지 정도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조정받을 수도 있고, 여기 121선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고점 정도 되는 250만 원 정도, 250만 원 정도 부근에서 240만 원에서 50만 원 부근에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게 계속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하는 거니까 이더리움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름을 돌파해줘서 되게 뭐 개인적으로도 고맙기도 합니다. 구름을 돌파해주는 이렇게 큰,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대장주라고 했을 때 이런 게 돌파해준다고 하면, 그리고 지지해준다고 하면 다른 코인들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좋아지기를 바라봅니다. 솔라나도 어저께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솔라나도 볼까요? 얼마나 올라갔나? 솔라나도 어제 9% 올랐네요. 9% 올라가면서 저희 구독자님께서 갖고 계신 코인이죠. 솔라나 올라가면서 기준선을 돌파해줬고 전환선은 아직 돌파하지 못했고 오늘 기준선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음봉이. 오늘 기준선을 지켜주는 게 지금 오늘 얘로서는 되게 중요한 위치인 것 같아요. 기준선을 지켜준다고 하면 얘도 한 며칠 안에 구름대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이더리움이 돌파하고 구름대를 무너뜨리지 않은 상황이 돼야 얘도 돌파할 것 같아요. 얘는 아직 전고점 상황까지 조금 멀었죠. 이더리움보다는 조금 약한 거죠. 아직은. 뭐 그래도 솔라나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도 좋은 거고 고점도 어떻게 보면 계속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는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들고 갈 만한 자리입니다. 트론도 어저께부로 다시 좋아졌네요. 네. 그때까지는 뭐 어저께 전까지는 계속해서 비실비실 이렇게 가다가 어저께 양봉 쏘면서 기준선 돌파하고 구름대도 돌파했죠. 지금 얘가 그 마지막으로 61선, 121선을 지금 돌파하려고 하다가 지금 음봉으로 맞아서 지금 선 위에 있는데 요 120선, 61선만 안 깨트리면 얘도 모든 선이 다 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는 딱 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요 선을 기준으로 샀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여기 61선이나 120선이 깨지는 뭐 90원이 깨지면 판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올라가면은 계속해서 가져가시고, 만약에 90원이 깨지면, 만약에 좀 더 손절 라인을 잡는다고 하면 5일선이 올라왔을 때 5일선이 깨지면 그 정도 수준에서 얘는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많이 올라서 오늘 하루는 숨고르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보통 하루에 막 급등하는 날은 그 다음 날도 급등하기보다는 그 다음 날은 조금 쉬었다 급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계속해서 그 코인의 눈을 안 떼고 보시지 않는 이상 언제 타이밍에 딱 사야 될지 그거를 매수 타이밍을 잡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저께 밤 새벽 이후로 갑자기 이제 급등하는 코인들이 나오고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막 떨어질 수도 있고 막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론은 오늘도 양봉일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왜냐하면 양봉이 2개 나왔으니까 하나가 더 세게 나와줘야 되는데 어쨌든 5일선을 양봉으로 뚫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와서 지금 모든 코인이 다 좋아졌죠. 폴리곤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횡보하고 조정받다가 아직은 조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폴리곤이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에도 12.9%, 13% 올라갔네요.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폴리곤이 어쨌든 이 정고점을 돌파해 줘야 얘도 완벽하게 또 올라간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2개 가고 지금 음봉인 상황이 있으니까 오늘 얘가 도치로 끝나도 좋아요. 도치로 끝나면 내일부터 또 양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로 얘가 오늘 끝난다. 그럼 내일 요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1210원 정도. 폴리곤도 여전히 좋죠. 이더리움 클래식과 같이 지금 쏘고 나서 구름대 위로 올라.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은 요렇게 구름대를 돌파한 건 아니에요. 그죠? 이더리움 보면 구름대를 옆으로 돌파하고 있잖아요. 얘는 지금 거의 위로 돌파했죠. 이더리움 클래식도 위로 돌파했는데 이더리움은 이렇게 옆쪽으로 돌파하는 느낌이 더 많아요. 물론 약간 옆 위죠. 그러니까 대각선 방향이고 지금 폴리곤이나 이더리움 클래식은 위로 완전히 깨버린 거죠. 지금 옆으로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은, 만약에 이게 오늘 이런 모양으로 끝난다고 하면
이 음봉 캔들의 최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폴리곤도 여전히 나쁘지 않고요. 지금 60분봉으로 살 자리가 있나 한번 보면 여전히 얘는 현재 60분봉으로는 사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미 기준선을 한참 돌파하고 구름대 위에 올라가 있어서 얘가 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든지, 아니면 지금으로서는 그냥 사다가 물릴 수도 있어서, 뭐 그냥 사게 되면 요 고점을 돌파할 때 사야 되는 게 원래는 맞죠. 그런데 만약에 그냥 사기가 좀 애매한데, 그냥 사면 그냥 허공에 사는 거예요. 허공에 사는 것도 뭐 지금 워낙 뭐 코인이 좋다고 생각하셔서 허공에 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어쨌든 60분봉으로는 자리가 지금 없고, 좀 떨어졌다가 다시 기준선을 딛고 돌파하든지 21선을 딛고 올라가든지 뭔가 신호가 나왔을 때 사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물론 지금 너무 좋아서 막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사시면 또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못 사고 물릴 수 있습니다. 얘도 언제 샀어야 돼요? 여기서 샀어야 되죠. 어저께 밤 8시, 아니 아침 8시에 사고, 요거 새벽 3시 봉에 지금 구름대를 뚫는 봉이 나왔죠. 예. 어저께 새벽 3시에 눈 안 뜨고 이거 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잠을 자고 있어가지고 못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저께 새벽 3시에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로 정말 놀라운 상승이 일어났네요. 아톰코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얘도 새벽 3시에 분명히 여기 맞죠? 새벽 3시에 얘도 구름대를 뚫었어요. 그러나 얘는 이미 여기 기준선 돌파하는 이때 어저께 2시 정도의 살 위치였었죠. 예.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기가 애매해요. 60분봉으로는. 일봉으로 보면 얘도 지금 이더리움이랑 거의 비슷한 모양이죠. 지금 모든 선을 다 돌파해서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후행스팬도 위에 있고, 캔들 위에, 그 다음에 구름대를 막 음봉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더리움이랑 거의 뭐 그죠? 얘는 양봉으로 나가고 있고 코스모스는 음봉으로 나가고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고, 얘도 오늘 이렇게 끝난다고 하면 내일 요 고점을 돌파할 때가 살 수 있는 자리예요. 13,780원. 예. 코스모스도 나쁘지 않네요. 이더리움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얘도 보시면 이렇게 계속 저점이 올라가고 있고 고점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는 구름대를 나가면 사볼만 합니다. 네. 구름대를 나갔을 경우에 샀는데 그래도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간다고, 얘가 혹시라도 구름대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손절할 마음, 아니면 지금 여기 구름이 좀 멀잖아요. 나갔지만 그러면 여기 5일선을 깨진다고 하면 손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사셔도 돼요. 그리고 얘는 이 전고점이 아직 조금 남아서 이 전고점에서 약간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바로 양봉으로 세게 뚫지 않는 이상 조정을 약간 받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전고점 상황이 여기 고점대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점을 좀 완벽하게 넘어가 줘야 돼요. 16,300원. 그러니까 16,000원대를 좀 완벽하게 깨주면 코스모스는 좋아질 것 같긴 하지만 16,000원까지 거의 아직도 20% 가까이 남아서 지금 산다고 하면 16,000원대나 여기 고점인 15,000원대에서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모스. 샌드박스도 코스모스랑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옆으로. 제가 어저께 얘가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쏠지 모르고 생방송하면, 그러니까 실시간 방송하면서 얘가 장대 양봉으로 쏴주면 5일선 돌파하면 살만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새벽 3시에 얘도 장대 양봉으로 쏴줬어요. 이 봉이겠죠. 새벽 3시 봉이 장대 양봉으로 쏘고 4시에 얘는 구름을 돌파했네요. 그래서 지금 얘도 코스모스랑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 저점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고 고점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샌드박스도 코스모스처럼 이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상황이 나오면 좀 더 좋아질 것 같고, 지금 샌드박스는 여전히 기준선 전환선을 아직 돌파를 못 해주고 있어요. 전환선에서 어저께 맞고 떨어졌고 지금도 전환선에 있어서 코스모스나 이더리움보다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얘도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자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도 올라가다가 이 전고점에서 한번 조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여기 오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샌드박스, 코스모스, 이더리움 다 비슷한 모양인 거죠. 구름대를 지금 도지로 넘어가고 있는 옆으로. 네. 그리고 그 폴리곤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금 비슷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솔라나는 아직까지는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트론은 좀 다른 모양이지만 얘도 이미 구름대를 돌파해줬고. 세타 토큰 볼게요. 세타 토큰은 아직은 좀 약해요. 구름대를 아직 돌파하지 못했고, 구름대 하단에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고, 물론 기준선을 어저께 돌파해줘서 얘도 좀 다행이에요. 예, 기준선 무너뜨려서 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시장이 좋아지면서 시장 효과로 구름대를 돌파해주고, 얘도 5일선 전환선까지 다 돌파해줬어요. 이제 구름을 돌파하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얘도 어저께 새벽 3시에 네, 이렇게 쐈어요. 새벽 3시에 어저께는 진짜 어떤 코인을 샀어도 다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새벽 3시 전까지 이렇게 횡보했었죠. 보시면 얘는 거의 박스권 횡보하다가 새벽 3시에 장대 양봉으로 쭉 올라가 버린 거죠. 비트코인 SV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좋습니다. 비트코인가가 다 좋아요. 오늘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SV 지금 다 전일 대비 상위권에 있어요. 막 거의 10%, 7%, 5%. 비트코인도 오늘 올라갔고, 비트코인 관련된 그 코인이 4개잖아요. 물론 이제 뭐 디파이로 있는 많은 코인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요거 4개, SV, 골드, 캐시 전부 다 오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코인은 비트코인 SV니까 비트코인 SV가 어저께 구름대를 돌파하면서 기준선도 돌파해주고, 전환선을 어저께 못 돌파했지만 오늘 다시 돌파해주면서 네, 지금 좋아졌어요. 지금 얘를 사는 시점은 또다시 여기 121선을 돌파하거나 이 고점을 돌파할 때일 것 같아요. 지금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약간 내려가는 추세로 바뀔 것 같거든요. 올라가다가 요만큼 조정받고 올라갔는데 얘도 이렇게 보면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물론 고점은 횡보하고 있거나 좀 낮아지고 있지만 얘는 이렇게 모임은 깃발로 모이는 모양일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럼 좀 조정받고 조금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다 끝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SV 네. 60분봉으로 보면 지금 조정 중일 것 같아요. 예, 조정 중이죠. 음봉이 조금 안 좋긴 한데 우선 수익 나신 분들은 혹시 얘가 5일선 깨지면 수익을 채 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챙겨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5일선이 여기서도 5일선 깨졌는데 전환선 맞고 다시 올라갔으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5일선에서 못 판다고 하면 전환선이라도 깨질 때는 무조건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시 돌파할 때 사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더리움 클래식이죠. 예, 어저께 30% 올라간 장대 양봉. 이게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 중에 이렇게 30%씩 싸주면 요때도 거의 30% 넘게 싸줬는데 이렇게 또 쏴줄지는 정말 몰랐는데, 역시 이더리움이 어저께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의 날이었어요. 제가 어저께 방송할 때도 이 전고점 돌파해주면 사볼만 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도 아마 새벽 3시 정도에 세게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얘는 그 전부터 움직였더라고요. 움직이기는 어저께 새벽 3시는 요봉이죠. 요봉인데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그저께 새벽 5시에 기준선을 깼으니까, 그리고 구름대 위로 올라온 것도 어저께 9시부터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9시부터 얘는 구름대 위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5일선도 여기 살짝 깨지긴 했지만 거의 무너뜨리지 않고 아까 전 시간에 1시에 5일선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지금 5일선을 돌파해 주려고 하고 있긴 한데 지금은 뭐 수익이 나신 분들은 아직까지 만약에 이때 못 팔았으면 갖고 계셔도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여기서 5일선을 못 뚫고 전환선이 깨지면 수익 창출을 해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다시 사더라도 꼭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안전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안전한 매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찮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샀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갔으니 다른 코인도 갈 겁니다. 저도 이더리움 클래식은 아직 안 샀기 때문에 저는 없어요. 없고 샀어도 저는 이미 팔았을 겁니다. 예. 그저께 정도? 만약에 제가 샀다고 했으면 이날 팔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팔고 만약에 어저께나 오늘 다시 사더라도 팔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를 제가 샀다고 하면.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은 안 팔고 가져가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강심장이 아니라서 이렇게 5일선 깨지고 120선 깨지면 아마 저는 팔았을 거예요. 만약에 샀다고 하면. 근데 안 샀으니까. 어쨌든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얘도 그냥 좋습니다. 예. 그리고 얘 전고점 다 뚫어줬어요 이미. 그러면 제가 여기 올라가면 또 요 고점에서 걸릴 거라고 했는데 지금 요 고점대에 있어요. 요 고점대가 지금 안 무너지고 얘가 오늘 지켜준다고 하면 그 다음 고점대는 여기죠.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정말 62,000원인데 거의 지금 50% 가까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2만원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요 저점을 안 깬다고 하면 여기가 요 고점이 요 저점 같아요. 안 깨면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은 또 한 번 더 쏠 수도 있는데 양봉이 만약에 오늘 양봉으로 끝나면 내일 만약에 이 도치로 끝난다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치로 끝나면 내일 여기서 이 고점을 돌파할 때는 사볼만 합니다. 요 고점. 오늘의 고점인 44,630원. 물론 이 아래로 깨지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요 저점이 깨지면. 도치가 나왔을 때는 항상 똑같아요. 양봉을 쏘고 도치가 나오거나 음봉을 쏘고 도치가 나오면 위로 돌파할 때는 사야 되는 거고 아래로 돌파할 때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요걸 아래로 깨면 내일 만약에 얘가 시작해서 요거 밑에 저점을 깨잖아요. 그러면 쭉 떨어진다는 얘기고 요 고점을 깨면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도치로 끝났을 때 모양은 항상 그 꼬다리의 아래와 위에를 깨느냐 안 깨느냐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오늘 이더리움은 계속 여기서 공방하다가 아직도 77이니까 사실 지금 팔 때는 아니죠. 70으로 떨어져야 팔아도 돼요. 70으로 떨어질 때 RSI가 70으로 떨어질 때 지금 77이에요. 폴리곤도 RSI가 높겠죠. 얘는 60이네요. 폴리곤은 이거 60분봉이구나. 일봉상 70 넘었을 것 같은데 62네요. 얘는 아직까지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훨씬 셌군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금 훨씬 더 세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보던 코인들 한 번씩 봤는데요. 어저께 금리 인상 소식이 있었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또 9월에 FOMC 회의에서는 인상을 좀 자제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주식과 또 지금 코인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급등해서 오늘은 약간의 조정이나 아니면은 보합세에 있긴 한데 잘 보고 계시다가 한 번 더 급등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급등한 만큼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만약에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이렇게 도치 모양으로 끝난다고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고점을 돌파할 때는 사는 거고 요 고점을 밑으로 깰 때는 파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언제 내가 팔아야 되는지 그 시점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름대를 막 넘어간 이더리움하고 코스모스하고 샌드박스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절 라인을 꼭 잡고 매수하셔야 돼요. 여기 기준선 돌파할 때 산 것도 아니고 지금 구름대 나갔을 때 산 거니까 그거를 꼭 염두에 두고 손절 라인 꼭 잡고 제 생각엔 5일선이나 전환선으로 잡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매매 잘 하시고 꼭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날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